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하고 5문제가 총 나왔어요. 그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학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표 1번에 보게 되면 출석이다,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과제물이다 해서 이런 이제 필드들이 있대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출석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사람들별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랑 이 표 1번에 있는 이 점수들과 우리 표 5번, 6번이요. 표 5번, 6번이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반영 비율도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점수 합계 점수별로 종합 평가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표들을 이용해서 i의 4번부터 i의 30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i의 4번부터 i의 30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종합평가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출석 점수가 70 미만이면 우리 재수강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영 비율을 적용한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얘네들의 이제 합계 점수별로 종합평가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것에다가 결과값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종합평가, 그걸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종합평가다라고 해서 뭐 보충 학습이다, 노력 요망이다, 하, 중, 상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얘네가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값들은 학계 점수별로 종합평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지금 이것에 보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이제 배점이 쭉쭉쭉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점수는 반영 비율을 적용한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의 합계예요. 합계 점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출석이다,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몇 퍼센트인지 그 비율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점수를 적용한 그 합계를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sum product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사람의 이제 우리 출석이다,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때 성적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71점 곱하기 20% 그리고 31점 곱하기 30% 그리고 77점 곱하기 우리 30% 그리고 75점 곱하기 20% 그렇게 해서 싹 다 이제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의 이제 합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쓰는 그 함수가 우리 sum product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반영 비율을 적용한 그 점수들의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썰은 거요. 첫 번째 요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sum produc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이 종합 평가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출석부터 시작해서 과제물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각각 이제 성적별로 비율이 들어있는 이 셀들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서로 곱한 그 값의 합을 이제 구해줄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5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면 이제 결과값이 전부 다 이제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상하게 나오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나는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우리 반영 비율을 적용한 그 합계를 구할 거라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들을 쭉쭉쭉 범위 잡았죠. 두 번째 사람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 점수들이 이걸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세 번째 사람의 이 점수를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이 뒤에 4번부터 뒤에 4번은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요 M의 21번부터 시작해서 P의 21번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비율이 들어간 이 영역이죠.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반영 비율은 이곳 이 영역만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이 범위요, 요 범위는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반영 비율을 적용한 그 합계, 그 점수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싹 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구한 이 점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에서 종합평가 얘네들을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종합평가를 구할 때 표 6번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참조해서 보충학습이다, 우리 노령요망이다, 하, 중, 상 이런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H룩업이다, V룩업이다 그런 함수들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종합평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이런 점수들이 전부 다 이제 행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그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된 거를 우리가 참조할 때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H룩업이란 그 함수 생김새부터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H룩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H룩업이니까 우리가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행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때 H룩업, V룩업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이 값을 쓰거나 아니면 false라는 이 값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우리가 옵션으로 이 true 값을 쓰게 되면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을 때 그때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false 요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찾을 값을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반영 비율을 적용한 그 합계를 구했을 때 72.4점이 지금 이곳에 나왔죠. 이 점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이곳에 있어요, 없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쓰는 게 아니라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룩업 쓸 때 옵션으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근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을 값으로 내가 지금 방금 구해놓은 이런 점수들을 우리가 찾을 값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 이만큼의 범위요. 이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행번호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표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때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이제 값들 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이런 값들이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60 미만이다, 70 미만이다, 80 미만이다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3행에 보충학습이다, 노령요망이다, 하중상이다 이런 값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지금 꺼내오고자 하는 거는 이 종합평가를 꺼내와야 되니까 우리가 행번호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SUMPRODUCT 요 함수는 Ctrl X 잘라내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H룩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SUMPRODUCT로 구했던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제가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Ctrl V 눌러서 붙여넣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SUMPRODUCT로 계산한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종합평가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번호를 3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는데 그 옵션은 아까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쓰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해서 옵션은 그냥 생략해 버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H룩업 이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지금 이곳에 75점이 들어있었거든요. 75점이 들어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5점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75점일 때 하가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행들을 쭉쭉쭉 해야 되는데 채우기를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차질값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질값이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해서 이 차질값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우리 범위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종합평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hlookup 이 함수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96.2니까 얘는 이제 상이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95.3이니까 상이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5.8이니까 얘는 이제 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종합평가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풀지 않은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출석 점수가 이제 70 미만이면 이 종합평가 이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재수강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출석 점수가 이제 70 미만이 아닐 때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해서 그거를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썼던 이 식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if 함수 써주면 되겠죠. if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출석 점수가 있다. 이 출석 점수가 7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70 미만이라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재수강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잡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행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요 사람은 우리 출석 점수를 보니까 70점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제 재수강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우리 출석 점수가 이제 70 미만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69.8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해서 지금 이곳에는 노력 요망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사람 이제 90점이니까 이제 상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사람도 이제 우리 91.5니까 상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59.9니까 여기는 이제 보충학습 그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85.3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중이 이제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85.2입니다. 얘도 이제 중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우리 76.1이에요. 원래 76.1점이면 우리 하가 이제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우리 출석 점수가 70점 미만이기 때문에 얘는 재수강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어요.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식 좀 잠깐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출석 점수가 이제 7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해서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만약에 출석 점수가 70점 미만일 때 무조건 이제 재수강을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이제 쓴 그 함수들의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때 우리 hlookup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찾을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우리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요만큼 이제 우리 행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범위에서 우리가 썸 프로덕트로 계산한 그 결과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우리 세 번째 행에 있는 보충학습 우리 노력 요망 하, 중, 상 이 값들이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에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학번하고 수강 과목하고 중간고사요. 우리 학번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 과목이 우리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지금 2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표 2번이요. 표 2번에 n의 4부터 5의 6번 영역이요. n의 4부터 우리 5의 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학과와 이제 수강 과목별로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과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창의적 사고다, 사고와 비판이다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창의적 사고하고 사고와 비판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수강 과목이죠. 그래서 학과와 이제 수강 과목별로 중간고사의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할 그 값은 중간고사의 평균값, 요걸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학번의 세 번째 글자요. 세 번째 글자는 이제 학과 코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번에 봤을 때 여러 가지 글씨가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 번째 이 글자들이요, 이 세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는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번에서 이 세 번째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과를 서로 비교할 때는 이 학과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일단 창의적 사고 요거랑 이제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과 코드가 이제 G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중간고사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if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을 쓸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average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지금 이곳에는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났으니까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어떤 값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다 썼으면 이제 if 가로 닫고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싹 다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에버리지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학과 코드 요거 이제 비교 좀 하자고요. 그러면 학과 코드를 이제 비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번에서 요 세 번째 그 글자를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학번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 학번에서 우리 세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개의 글자를 꺼내달라, 이렇게 해주면 지금 학번에서 요 세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 얘네들을 싹 다 이제 꺼내 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꺼내 온 다음에 그 값이 뭐랑 똑같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G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가로 또 다시 열어주고요.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수강 과목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까지 싹 다 이제 썼어요. 얘는 중간에 이제 if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계산할 그 범위를 우리가 중간고사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뒤에 가서 if 가로 닫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8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젤에서 나머지 칸들을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생각을 먼저 해야죠.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학번에서 우리가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 그거 이제 빼오는 거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C의 4번에서 C의 30번 그 영역이요. 우리가 수강 과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거, 우리 사고와 비판과 똑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요. 계산 범위, 우리 중간고사에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라 이 전체 중간고사 이 점수를 잡은 이 범위도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셀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8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칸들도 싹 다 이제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채우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학번에서 요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글자 꺼내 와라. 그거는 이 전체 학번에 대해서 다 하는 거라 얘는 이제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수강 과목도 비교할 때 이 전체 영역에서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 전체 영역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의 평균값을 구해라.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 찍은 곳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전체 범위 잡은 것도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M4번이요. M의 4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학과 코드 얘가 써져 있는 이 칸이죠. 요 칸 좀 우리 보자고요. 우리 M의 4번 셀,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는 G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요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그때도 우리 G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변경이 되는데 얘는 변경이 되면 안 되죠. 해서 내가 이 칸에서 물어보든 이 칸에서 계산하든 우리는 G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열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첫 번째 칸에서는 G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에서는 L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에서는 M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M4 요 셀은 우리가 이제 행 번호는 바뀌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행 번호는 계속해서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N의 3번 셀이요. N의 3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요 셀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눌러 놓고요. N의 3번 셀이요. 요 셀은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내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요 셀은 우리의 행 번호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열 머리글이 바뀌어요. 그때 나는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요 칸을 계산할 때는 사고와 비판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변해야 됩니다. 해서 요 N의 3번 셀은 우리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리고 열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 앞에는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았고요. 행 번호는 이제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번호에다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거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셀에서 디바이드 0이다 이렇게 이제 오류 값이 발생했어요. 지금 얘가 왜 오류가 발생했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학과 코드가 L이고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거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L인 거를 찾아보면 그때 얘는 이제 사고와 비판이고요. 그리고 L인 게 지금 여기도 있죠. 얘는 보니까 얘도 사고와 비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L이 있는데 얘는 글로벌 영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L인 게 지금 여기 또 있죠. 얘는 보니까 지금 글로벌 영어고요. 얘는 우리 사고와 비판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 글로벌 영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과 코드가 이제 L인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우리 수강 과목을 봤을 때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 0이라는 요 오류 값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단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모든 식들을 싹 다 우리가 이제 if error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if error라고 써주고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의 이제 수식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if error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if error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 일단 누르고요. 요거 다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아까는 디바이드 0하고 그렇게 이제 오류 값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류 값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빈 공백 빈칸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때 제가 2번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if error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요만큼을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verage 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계산할 범위요. 중간고사의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학번하고 이제 수강 과목, 기말고사, 수업 태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표 3번에 M의 10번에서 5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우리 M의 이제 10번부터 시작해서 5의 12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수강 과목과 수업 태도별로 기말고사 그 최고점이요. 그 최고점에 우리 학생의 학번이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해서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이 위쪽에 보니까 우리 A다, B다, C다 이렇게 써져 있죠. 요 ABC가 우리 수업 태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창의적 사고다, 글로벌 영어다, 우리 사고와 비판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수강 과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수업 태도 중에서 이제 A인 거 그거 이제 찾아주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 수강 과목들 중에서 창의적 사고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일단 우리 기말고사의 최고점, 기말고사 중에서 최고 점수를 일단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max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수강 과목 먼저요. 우리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셀까지 C의 30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 사고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수업 태도요. 수업 태도가 지금 이곳에 ABC 그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수업 태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얘랑 A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기말고사 그 점수들 중에서 최고점을 일단 구할 거예요. 해서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여기는 77점이 이제 최고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최고점 전부 다 일단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우기인지를 할 건데 그때 이 전체 범위 그리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 F4번 눌러주고요. 요만큼의 범위도 F4번, 이만큼의 범위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LA 10번 요것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LA 10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은 내가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창의적 사고에서 글로벌 영어로 또 사고와 비판으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면 이제 행 번호는 바뀌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요, 오른쪽으로 내가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칸도 창의적 사고, 두 번째 칸도 창의적 사고, 세 번째 칸도 창의적 사고요.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머리글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걔가 이제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LA 10번 셀은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서 열 머리글은 아예 고정시켜 버리고 행 번호는 변하게끔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의 9번 셀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눌러주고 M의 9번 셀이 지금 요 A요. A가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칸도 A랑 똑같은 거, 세 번째 칸도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원래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해 놓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 칸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또 오른쪽 이 칸도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원래는 열 머리글이 이제 변하는데 얘는 변하게 그냥 놔둬야 되겠죠. 왜요?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 얘를 계산할 때는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C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열 머리글이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F4번을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행 번호는 고정시켜 버리고요. 열 머리글은 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수업 태도별로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의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말고사의 최고점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말고사 그 최고점을 받은 그 점수에 그 학생이요, 그 학생의 학번을 화면상에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요 첫 번째 셀의 기준을 좀 보자고요. 얘는 이제 수강 과목이 창의적 사고였고요. 그때 우리 수업 태도가 이제 A였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요 셀을 보니까 창의적 사고 맞죠? 그리고 수업 태도도 이제 A가 맞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창의적 사고를 보니까 얘도 A죠. 수업 태도가 이제 A니까 요 셀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갔더니 창의적 사고가 이곳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이제 수업 태도가 C니까 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창의적 사고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수업 태도가 이제 B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자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창의적 사고가 이곳에 있는데 얘는 이제 수업 태도가 이제 C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밑에 거 창의적 사고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수업 태도가 이제 A가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창의적 사고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지금 우리 수업 태도가 A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이제 창의적 사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수업 태도가 C니까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해서 창의적 사고이면서 수업 태도가 A인 그 셀은 지금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말고사 그 점수 좀 보자고요. 자, 70점이 있고 지금 64점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또 64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7점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요 점수 70점, 64점, 그리고 64점, 70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점수를 봤을 때 그 중에서 우리 최고 점수가 지금 77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학번이 지금 03M262요. 이 학번이 지금 요 셀에 표시가 되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77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값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때 학번에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그 학번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학번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 77점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 위치의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요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의 값을 반환해달라. 그게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때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에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쓸 때도 있고 0을 쓸 때도 있고 1을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그 옵션이고요. 그리고 우리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내림차순의 반대 우리 오름차순이요.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 쓰는 그 옵션이고요. 요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입니다.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에서 이제 찾겠죠. 그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줘요. 그 값을 찾아서 이제 위치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그 값을 이제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는 77점 얘를 이제 찾을 거죠. 얘 이제 위치를 찾을 건데 이 77점이 우리 기말고사 이 점수가 들어있는 그 곳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렇게 이제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범위의 값들이 이 점수가 전부 다 이제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 0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한번 써볼게요. 자, 맥스라고 이렇게 쓴 거 있죠? 요 식은 이제 잘라내기 잠깐 해 놓고요. 여기다 이제 매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찾을 값이 제가 방금 잘라내게 한 그 맥스요. 내가 이제 최대값을 구했다. 그 최대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우리 기말고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이제 찾을 때 그때 옵션은 이제 0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로 닫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17번째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70점부터 시작해서 쭉 범위를 잡아줬죠. 그때 77이란 그 값은 17번째 그 위치에 있대요. 지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그 다음에 15번째, 16번째, 17번째요. 자, 17번째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지금 17번째 갔더니 지금 77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수강 과목이 사고와 비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업 태도는 이제 A는 맞지만 우리 수강 과목이 이제 맞질 않죠. 해서 우리가 아까 최대값을 구했을 때 77점이 나왔으면 그 77의 그 위치를 찾을 때 이 전체 범위에서 77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엉뚱한 그 데이터의 위치값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요 77을 찾아야 돼요. 그때 우리 수강 과목도 그리고 수업 태도도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범위에서 77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범위로 우리가 범위를 쓸 때 그냥 범위를 이 기말고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안 되고 그때 우리 맥스 함수에서 우리가 수강 과목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수업 태도도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줬죠. 이 조건을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에도 똑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그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위치가 우리 범위를 지정하는 그 위치인데 여기서 요 조건을 그대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지금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기말고사 그 점수들 중에서 77을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식이 여러 줄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일단 잘 보이진 않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3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그 다음에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3번째 왔더니 우리 창의적 사고 중에서 우리 수업 태도가 A인 그 데이터의 위치값이 이렇게 23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77점이 요 23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학번들 중에서 학번들이 지금 이만큼이 있을 때 이 전체 범위에서 이만큼의 영역에서 23번째 학번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의 이제 학번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해줄 때는 우리가 요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덱스라는 그 함수는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찍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학번이 들어있는 이 범위만 범위로 지정할 거예요. 해서 범위를 이제 이렇게 학번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면 얘는 열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열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행번호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열번호 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우리 23이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맨 앞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썼던 요 식들을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잠깐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해서 인덱스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학번을 이만큼의 영역에 우리가 학번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23번째 위치에 있는 그 학번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23번째 그 위치는 우리가 매치하고 맥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고식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이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야 되니까 우리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에서 이 범위, 학번이 들어있는 그 범위 전체 범위 잡은 거 있죠? 얘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위요. 요 범위가 우리 기말고사가 들어있는 그 전체 범위예요. 얘도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이제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번을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부터 볼게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범위예요. 우리 학번이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지금 이 뒤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값을 매치라는 그 함수를 구했죠. 그래서 아까 23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학번이 들어있는 그 범위에서 23번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최고점 그 학생의 학번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범위고 이 뒤에 쓴 이 모든 식들이 이제 행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맥스라는 그 함수요. 맥스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맥스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있던 그 범위요. 해서 맥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우리 기말고사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스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우리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요만큼 이제 우리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요. 요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맨 끝에 있는 요 0이 우리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에서 요 범위를 지정할 때도
우리가 기말고사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77점을 찾아라 라고 했더니 요 77점을 아까 찾아줬죠. 근데 우리는 창의적 사고 중에서 태도가 이제 A인 그 점수들 중에서 77점을 찾아라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 수강 과목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태도도 이제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기말고사 점수들 중에서 이 맥스 값에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제 조건을 똑같이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이 조건을 쓰는 거는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에서 썼던 그 조건과 이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쓴 거 그 조건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 그랬습니다. 표 1번에 보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 두 가지를 이용하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2열, F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표 4번이요. 표 4번에 L의 16번 그 셀에다가 중간고사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인 그 학생 중에 우리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큰 학생이요. 큰 학생의 성적 향상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 4번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성적 향상 비율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성적 향상 비율이라는 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인원수 나누기 전체 인원수 이걸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우리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인원수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인원수를 구할 때는 지금 문제에서 dcount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n의 15번 셀부터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때 n의 15번 셀이 지금 요 셀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건을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조건은 중간고사 점수가 80점 이상의 그 사람을 이제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학생들 중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큰 학생 그걸 이제 찾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중간고사 그 조건부터 쓰자고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제목을 중간고사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 중간고사 그 점수가 80점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조건이 우리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큰 학생이요. 큰 거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기말고사 이 점수가 있다. 이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호 찍어주고요. 중간고사 점수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중간 점수보다 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곳에 false하고 그렇게 뜨는데 이곳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제 조건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이제 다 써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요 count A라는 그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그 셀의 개수를 세줍니다. 해서 셀에 이제 문자가 들어있든 숫자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간에 개수를 이제 다 세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count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우리 범위로 학번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잡아도 돼요. 왜? 학번이 비어있는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수강 과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우리 출석이다, 우리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과제물이다, 수업 태도다, 종합평가다 해서 우리 비어있는 셀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블록을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기말고사 이 점수를 가지고 개수를 이제 세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요만큼 기말고사 그 점수가 들어가 있는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700%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여기는 비율을 구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 셀에 우리 표시 형식이 백분율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백분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우리가 이 셀에 얼마가 나왔는지 그걸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가 이 범주를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게 되면 27명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표시 형식을 변경시키면 안 되니까 결과값 확인할 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리고 지금 카운트 A라고 이렇게 쓴 거는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인원수를 구할 때 dCount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d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어요. 맨 앞에다가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열번호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그렇게만 이제 잡아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 표 1번 얘를 이제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표 1번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 1번 싹 다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만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지 그 계산 열 우리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인원수를 셀 때 dCount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 count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주죠. 근데 학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가 숫자예요? 아니죠. 수강 과목도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수업 태도도 이제 숫자가 아니고요. 종합평가 이것도 이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은 지금 이 영역, 우리 출석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은 싹 다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학번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수강 과목, 세 번째 열에 우리 출석,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에 중간고사, 다섯 번째 열에 기말고사, 여섯 번째 열에 우리 과제물, 일곱 번째 열에 우리 수업 태도, 여덟 번째 열에 종합평가, 아홉 번째 열에 우리 시상 여부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숫자 셀들의 개수만 세어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열이 됐든 4열이 됐든 5열이 됐든 6열이 됐든 이곳에는 싹 다 이제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열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 맞게 인원수를 다 구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기말고사 요 점수를 가지고 인원수를 셀게요. 그러면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그때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5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쓴 거 그거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조건 쓴 게 지금 이곳에 이 위치에 있죠. 해서 이곳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으로 600%가 나왔어요. 왜요? 얘가 이제 표시 형식이 100분위로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쳐서 보게 되면 6명이 있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취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 식 쓰던 곳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건 만족 인원수 요걸 이제 구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나누기 전체 인원수 요거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나누기 기호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우리가 아까 전체 인원수를 구해놓고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22%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dCount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인원수를 세주고 CountA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인원수를 싹 다 이제 구한 다음에 나눠서 이제 우리가 성적 향상의 비율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시상 여부 요걸 이제 작성하래요. 요걸 이제 작성해서 우리 표 1번에 우리 제2의 4번부터 제2의 30번 그 영역에 우리 시상 여부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상 여부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FN 시상 여부라는 거는 출석이다,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수업태도다 요 네 가지를 인수로 받는데요. 인수로 받아서 시상 여부를 계산하는 그 함수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이제 함수명이 이렇게 나오고 인수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값을 입력받는다고 해서 지금처럼 가로로 묶어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요거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누르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 모듈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모듈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그림과 똑같이 퍼블릭 펑션 요거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우리 펑션 이렇게 이제 써주고 fn 시상 여부요. 시상 여부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출석 컴마 중간 고사 컴마 그 다음에 우리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태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써주면 돼요. 그때 시상 여부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출석이 9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수업 태도가 이제 A인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출석하고 지금 수업 태도 이곳에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붙었죠.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때 베스트 별표 요거랑 함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두 개의 점수의 평균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요.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베스트 별표 75하고 이 뒤에 75가 우리 중간과 기말의 평균 점수예요. 그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if else문 요거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출석이 9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출석이 있는데 이 출석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수업 태도요. 수업 태도가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A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우리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 fn 시상 여부요. 시상 여부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우리가 베스트 별표 요걸 일단 먼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베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베스트라고 쓰고 우리 특수문자 넣어야 되니까 미음 한자 이렇게 눌러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별표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다가 요걸 먼저 표시해주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중간과 기말에 우리 평균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인수로 받는 거는 얘네들만 입력받지 우리 중간과 기말의 평균 점수를 따로 입력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그 점수와 기말고사 그 두 개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그 세 가지를 시험 봤어요. 그러면 그 세 과목에 대한 그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세 개 점수를 싹 다 이제 합한 다음에 세 과목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라 나누기 3을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중간고사요. 중간고사 그 점수랑 더해라. 뭘 더하냐? 기말고사 점수를 더해달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에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결값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우리 else라고 써주고 그때는 우리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fn 시상 여부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and if하고 if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제 시상 여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먼저 표시해 주고 그리고 그 글씨 뒤에다가 이어서 여기서 계산한 그 평균값을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시상 여부에다가 빈칸,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시상 여부 이 첫 번째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맨 앞에 보게 되면 fx 요 함수 마법사가 있죠. 함수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범주 선택에서 우리 여기서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각각 이제 우리가 인수들을 다 찍어주면 돼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출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의 기말고사, 또 첫 번째 사람의 태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찍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베스트 별표 75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사람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 출석이 이제 90 이상 맞죠? 그리고 수업 태도가 이제 A랑 똑같다 맞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가지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평균값이 75점이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또 베스트 별표 94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출석 점수를 보니까 90점 이상이 맞고요. 그때 수업 태도가 A랑 똑같죠. 그때 우리 중간과 기말고사 이 두 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이제 94 요게 이제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밖에 다 문제를 푼 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셀의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봤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면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없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원래대로 다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5문제 중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우리 3번 문제예요. 인덱스, 매치, 맥스 그 함수 쓰는 거요. 근데 그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모의고사를 차근차근 문제를 잘 풀어 오신 분이라면 그 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